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3일 밤 11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 1월 고용통계가 나왔습니다. 역시 최악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는 올해도 역시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네, 1월 통계 정말 최악의 숫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취업자 수 증가수를 보시면 취업자 수 2018년 1월 비교해서 2019년 1월의 취업자는 19,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보통 1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보통 작년 취업자 수 통계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18년 1월에는 3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고작 1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실업률은 올해 1월 지난달 0.8%나 오른 4.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4%가 넘어간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무려 4.5%입니다. 이 4.5%라는 수치는 2010년 이후 저희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그리고 실업자도 역시나 놀라운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업자는 20만 4천 명이 늘어난 122만 4천 명. 예, 실업자 수 122만 4천 명입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굉장히 제가 자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월 통계라는 겁니다. 1월은 보통 고용 통계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취업 시즌이니까 보통은 1월 좋게 나오고 2월, 3월 들어가면서 조금 낮게 나오는데 작년 그렇게 고용 통계 안 좋았지만 1월은 그래도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취업자 수 1월 30만 명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실업률 3.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5%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 122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숫자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122만 4천 명의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거의 20% 가까이 증가한 이 숫자여서 보통 실업자 수 많다라고 해도 100만 명을 드나드는 정도인데 122만 4천 명의 실업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벌써 1월 달의 통계가 이렇다 보니 보통 실업률이 1월부터 이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보통 2월, 3월 들어서 조금 4% 넘게 나오긴 하지만 보통 3% 후반대인데 벌써 1월에 4.5%의 실업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2월, 3월이 되면 이게 5%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통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글쎄요, 취업자를 이게 분야별로 보니까 이렇네요. 산업별로 보면은 역시나 민간 부분에서 아주 취업자 수 다 줄었습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7만. 그러니까 먼저 는 거부터 한번 보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죠.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농림업 10만 7천 명. 작년부터 이 농림업 부분에 이 취업자 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 이유를 분석하려고 해도 그 로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죠. 도대체 이렇게 귀농 인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통계 장난을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업자 수 이 분야에서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17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도소매업 6만 7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더 줄어들었네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 12월 달 작년 12월에 12만 7천 명이 줄어든 것보다도 더 감소폭이 더 커졌죠. 17만 명으로.
또 특히나 제조업 중에서도 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전자장비, 전기 부품, 장비 이쪽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커졌다라고 이 통계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뭐 부동산 경기 부진하다 보니까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도 줄었습니다. 뭐 정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실적으로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9,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000명 또 줄었습니다. 직업별로 보니까 기능원, 또 뭐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또 단순 노무 종사자 이쪽 분야에서 31만 4천 명이 줄어서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네, 취업자 수, 실업률, 실업자 굉장히 최악인데 네, 이런 실적에 대해서 정부는 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네, 고령층의 실업자가 증가한 게 주요한 요인이었다 라고 했고 여러 경기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런 대책을 뭐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겁이 납니다. 자, 어떤 대책을 내어놓았느냐?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서 당초 신규 채용 규모 23,000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채용 인력 25,000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저는 뭐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고 이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최저임금에 죄가 있죠.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정말 직격탄이 되고 있고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만 이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자꾸만 세금을 투입을 해서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서 지금 이러한 부작용을 메꾸는 이러한 땜질 처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더 많은 세금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그만큼 세금은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에 더 많은 조세 부담으로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일자리 확대 없이 자꾸만 이렇게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더 나아질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만들어 왔던 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난해 말 정부가 급조한 단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환경 지킴이 뭘 하는 것이냐? 그냥 띠를 누릅니다. 안전 환경 지킴이.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하루에 8시간씩 어깨에 띠를 두르고 길에 떨어진 뭐 시장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거나 뭐 이런 캠페인성 활보를 하는 것이죠.
이런 대가로 월 85만 4,400원씩을 줬습니다. 시장 271곳에 925명이 배치가 되어서 인건비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일자리가 있었느냐? 전국의 국립대는 불 켜진 빈 강의실에 소등을 담당하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 1243개의 일자리를 급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출근을 해서 2시간마다 빈 강의실을 다니면서 불을 끄는, 그러면서 한 달에 32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총 8억 원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또 폐비닐 등 농촌 폐기물 수거 처리 요원 5,56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85억 원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또 어촌, 그물, 어구를 수거하는 750개의 일자리에는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낙엽을 제거한다면서 16억 원을 들여서 166명을 채용을 했고요. 도로 포장 상태, 그리고 뭐 교통안전시설 실태 조사를 한다면서 68억을 들여서 202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 일자리를 막 만든 덕분에 작년 이제 11월에는 취업자 수가 웬일로 10만 명을 넘어서 16만 5천 명으로 증가를 했으나 올해 못 갔죠. 12월 들어서 다시 3만 4천 명으로 내려갔고, 네, 1월에 지금 지난달 보니까 1만 9천 명. 그야말로 단기 처방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어야죠. 기업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실적을 내서 새로운 어떤 노동 수요가 창출이 되고 사람을 이렇게 뽑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여력을 정부는 계속 거의 여력을 없애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정부가 내놓는 모든 대책들은 기업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요, 대기업은 원래 이 일자리라는 것은 대기업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죠. 이게 대기업의 어떤 그 사업 분야가 더 확장되면 될수록 더 많은 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기업들 경영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뭐 법인세부터 굉장히 경쟁사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 법인세 비교를 했는데, 삼성전자 법인세 비율,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7.5%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몇 퍼센트냐? 14.8%. 왜? 작년에 트럼프가 법인세 굉장히 낮춰줬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22%에서 25%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과 비교를 해봐도 인텔이라는 경쟁사의 법인세 부담률 80% 줄어들 때 오히려 거꾸로 삼성은 20% 법인세 부담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고 기업들이 제대로 막 이렇게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방해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는 한, 그러면서 계속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앞으로 올해 이 고용 통계는 전혀 나아질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가 이런 저뿐 아니라 많은 뭐 경제학자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충고들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